안녕하십니까. 8월 17일 저녁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이 또 이해할 수 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끝까지 양심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어제 페이스북에 대표직 연임이 손해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 대표직을 누가 하라고 했습니까? 꼭 마지못해 누가 강제로 시켰어 대표직에 출마한 것처럼 그런 얘기를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재명은 서울 경선을 하루 앞둔 16일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캠프 측의 글을 올렸는데 사실상 이재명의 소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은 그 힘든 대표직을 또 하는 것은 버거운데 누구도 해내지 못한 야당 압승 성적을 거둔 뒤 다시 평가의 도마 위에 오를 이유도 없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하고 다른 말을 안 하면 될 텐데 꼭 위선투성이인 이런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이재명이 그랬죠. 대표직 다시 연임에 도전할 것이냐 이렇게 기자들이 물었을 때 대표직은 3D 직업이다. 그래서 연임을 안 하겠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돌아서서 바로 연임을 얘기했습니다. 완전히 속이 없는 소리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대표 연임이 이번에 또 확실해지니까 또 자동으로 헛소리가 튀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캠프 측에서는 그렇지만 끝내 손해를 선택한 이유는 망가져가는 국민의 삶을 책임져 달라는 목소리를 차마 외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죽을 고비를 넘기더라도 국민 옆을 지키는 것이 그의 숙명임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건 무슨 용기의 청가도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참 이런 얘기를 듣고 또 그 글을 자기 페이스북에 옮기는 이재명 참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결국 대표직을 연임하는 것이 힘들기만 하고 아무 남는 것도 없는데 당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겠다. 그 희생하겠다는 생각 하나로 대표직 연임에 출마했다는 것입니다. 차마 맨정신으로는 들어주기 힘든 소리인데 여러분 듣기에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옆에 있으면 한데 이재명이 국회의원 배지로 불안해서 당대표 방탄복까지 입고 대선까지 버티기 위해서 연임에 도전했다는 사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웃기는 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자기 생각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이재명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원래 사기도 최고의 경지에 오르면 자기 자신도 속인다고 하던데 이재명이 아마 그 정도 경지에 오른 것이 아니냐, 입신의 경지에 오른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도 보입니다. 이재명은 내일입니다. 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 공원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연임하게 됩니다. 당대표직을 방패막이 삼아서 사법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고 그래서 대선까지 버텨보겠다 이런 계산이죠. 오늘 17일 오늘 마지막 경선 지역인 서울에서 이재명은 92.43%를 득표해서 누적 득표율은 89.90%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18일 대관식만 남겨둔 상황인데 글쎄 과연 내일 대표 취임식이 탄탄대로를 보장할까요? 상황은 제가 볼 때 상황은 아마 이재명 1기보다 훨씬 불안해 보입니다. 이재명 1기는 오히려 공천권이란 막강한 카드가 있었죠. 공천권이란 카드를 들고 있었고 또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의원들이나 원외 당협위원장들 이재명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죠. 그래서 알아서 기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힘으로 통치하기가 훨씬 쉬웠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2기는 이제 1기 때와는 다릅니다. 22대 국회의원들 임기가 2028년 4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재명 눈치 볼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공천은 이재명이 공천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의원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제 독립적인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의원들이 수틀리면 언제든지 갈아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이 지난 총선 공천 때 대거 친명으로 물갈이를 해놓았지만 아직도 당내에는 비명이 많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뭐 친명이라고 언제까지나 친명을 계속 친명으로 남아있는다는 보장은 없죠. 비명계의 구심점도 이제 서서히 생겨나고 있습니다. 당장 김경수가 복권되면서 비명계 의원들 그리고 비명계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이 아니어도 드디어 대안이 생겼다. 이런 부분은 비명계에서는 희망이 될 수 있겠죠. 적잖은 의미를 띠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비명 인사들의 모임인 초일회도 지금 이제 공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김경수와 마찬가지로 초일회 역시 당장 존재감을 발휘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이재명이 워낙 지금 탄탄하게 당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존재 자체가 이재명에게는 거슬리는 그런 존재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정치란 게 원래 그렇지만 이재명은 유독 자기를 반대하는 세력을 참지 못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1기 때와 지금 가장 확실하게 차별화되는 부분은 늦어도 이제 한 달 반 정도 지나면 시작될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 23일이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벌어집니다. 피고인 신문을 거쳐서 내달 6일 9월 6일에는 이제 1심 결심 공판이 열립니다. 어쩌면 결심 공판에서 이재명의 검찰이 선고하는 이재명의 형량에 따라서 검찰이 구형하는 이재명의 형량에 따라서 이재명의 힘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당대회가 끝나면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유용과 관련해서 또 검찰 소환 조사에도 응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방패막이가 되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물러나죠. 물러나고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하면 이재명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까지의 봐주기 수사와는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재명 지금 남은 검찰 수사가 꽤 많이 있죠. 뭐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이라든가 지금 당장 소환을 한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사용, 또 쌍방울 쪼개기 후원, 아직 뭐 수사가 여러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우정 신임 총장이 취임하면 어떤 스탠스를 취하게 될지, 그에 따라서 이재명의 운명도 상당 부분 좌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같은 경우는 이재명을 소환한다든지 뭐 그 영장을 청구한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이재명으로서는 굉장히 난감해지겠죠.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도전한 김두관은 오늘 어제입니다. 16일 밤 YTN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재확인시켰습니다. 김두관은 쉬쉬하지만 10월 이재명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당내에서 의원들이 걱정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당내에서 이런저런 말들도 많다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김두관은 1심 선고가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에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유죄가 나오면 민주당 의원들이 동요할 것으로 보느냐, 이렇게 신유리 질문을 하니까 김두관이 사실 당내에서 다들 쉬쉬하고 있지만 9월, 10월 재판 결과가 워낙 엄중해서 걱정들을 다들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김두관은 그러면서 이재명 본인은 유죄가 선고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확신하고 있지만 만약에 유죄가 나오면 본인이나 우리 당 모두가 굉장히 부담될 것이다, 이렇게 우려했습니다. 이재명이 10월 초 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만약에 100만 원 이상의 유죄 선고가 나오고 대법원까지 그렇게 확정된 100만 원 이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된다면 민주당은 당장 거리에 나앉아야 됩니다. 지난 대선 지원금 434억 원을 국고에 다시 반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1억 체제에서 아무런 대비 없이 이재명이 출마를 제한당하게 되면, 그러니까 피선거권이 제한되면 민주당은 다음 대선을 기약하지 못하게 됩니다. 서울 경선에서는 민주당의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다양성을 강조하는 당대표 후보에게 연설이 끝날 때까지 야유가 쏟아지면서 연설이 제대로 듣기지도 않았고, 명파리 척결을 외친 정봉주 후보도, 최고위원 후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봉주는 사석에서 이재명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죠. 그것과 말한 것 관련해서 오늘 연설에서 진위가 과장됐다, 이렇게 해명됐지만 5분 내내 욕설과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비판을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지지자들은 자기와 다른 생각을 용납하지 못하는 이런 정당에 희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봉주 후보는 오늘 연설을 시작하는데 야유와 비난이 멈추지 않아서 약 15초 정도 유세를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웃음을 지은 채 관중석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기도 했습니다.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정봉주도 그래도 나름대로 성질이 있는 사람인데 모르긴 해도 아마 도끼가 차오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모르는 척하는 이재명이 덤이었을 것입니다. 이재명은 합동연설 후 기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뭐 정당에서 흔히 있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퉁치고 넘어갔습니다. 과거 문재인이 경쟁자들에 대한 문자 폭탄을 그때 당시에 양념이다,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재명도 똑같은 얘기를 한 셈이 됩니다. 정봉주는 연설에서 적전 분열은 필패다. 분열과 패거리 정치는 패배의 또 다른 일입니다. 개파 정치, 패거리 정치를 뿌리 뽑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패배의 통곡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야유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정봉주는 이재명의 이름을 팔아서 실체 노름을 하는 한 줌도 안 되는 명파리들 반드시 솎아내겠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아마 정봉주가 최고위원이 되면 당이 좀 시끄럽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봉주가 겨냥한 명파리는 더민주혁신회의를 겨냥한 것 같은데 혁신회의는 이재명의 사조직입니다. 그러니까 혁신회의를 도려낸다면 이재명과 부닥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민주당의 서울 투표 결과는 민주당 발전을 놓고 본다면 사실 처참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재명은 92.43%로 압도했고 김두관은 6.27%에 그쳤습니다. 재외국민 투표는 더 심했습니다. 이재명이 99.18%, 김두관은 0.82%, 심지어 김지수 후보는 단 한 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독서를 퍼부으면서 개딸들에게 호소했던 최고위원들 후보들 하나같이 약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살인자 이렇게 외쳤던 전현희는 승부수가 통했습니다. 그게 개딸들의 지금 수준이고 민주당 당원들의 수준인 것입니다. 200여 표 차이로 이현주한테 밀려서 6위로 내려앉았던 전현희는 서울에서 무려 1만 표 이상 이현주에 앞섰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1만 표 정도 차이로 다시 역전해서 5위를 탈환했습니다. 오늘 합동연설에서도 명파리 척결, 암덩어리 제거 이런 걸 외쳤던 정봉주는 서울 경선에서는 6위까지 오늘 서울 경선에서는 6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누적 순위로는 일단 3위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대의원과 일반 여론조사를 합치면 아마 무난하게 최고위원회의는 입성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고위원회의에 입성한 정봉주 아마도 이재명의 또 다른 골칫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